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승부처로 서천군수 선거가 꼽히고 있습니다. 일명 서천대첩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활을 건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유세 현장을 주희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명의 군수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모두 서천 노타리에 집결했습니다. 유권자를 만나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수인사를 하며 표심에 호소합니다. 후보들은 시장과 상가 등을 돌며 소중한 한 표를 얻고자 3인 3색의 선거전을 펼칩니다. 6.13 지방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꼭 반드시 잃어버린 4년 반드시 찾는다는 그러한 굳은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선거운동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모든 팀을 일사불란하게 해서 반드시 교의원 노박래가 당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어쨌든 약간 부족하다 하니 죽을 각오로 정말 이길 자신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광 후보는 대한민국에는 평화의 바람이 일고 있고 서천에는 유승광의 깨끗한 바람이 일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더 나은 서천을 만들겠다고 승기를 자신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1번 서천 군수 후보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양승조 도지사 후보와 함께 힘있는 여당 후보로 예산이면 예산, 계획이면 계획을 꼭 이룰 수 있는 후보입니다. 힘있는 여당 후보에게 표를 주셔서 이번에 꼭 서천 군수를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탄탄한 지지세를 바탕으로 2선에 도전한 자유한국당 노박래 후보는 지난 4년간 다져놓은 지역 발전의 초석 위에 석가래와 지붕을 올리는 성과를 이뤄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군정을 수행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새벽같이 바닷가, 비닐하우스, 산촌, 공사 현장을 다 찾아다니는 사람이 오늘같이 이제 상가도 인사 다니고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꼭 저를 선택해 주십사고 이렇게. 서천의 경제 전문가임을 자임하는 무소속의 김기웅 후보는 국민을 섬기는 군수가 되겠다며 어떤 후보가 지역을 살릴 적임자임을 잘 판단해달라며 서천 발전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 여러분, 6.13 선거에는 정말 어떤 후보가 똑똑한가 또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을 살려낼 것인가 잘 판단하셔가지고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1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천군수 선거. 유승광, 노박래, 김기웅 세 후보 간 치열한 유세전을 펼치며 막판 뒤집기와 굳히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SBN 뉴스 주향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천 지역에서는 총 10명 선출해 27명 후보가 출마해 2.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수 3명, 충남도의원 5명, 군의원 17명, 군의원 비례대표 2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그중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총 13명으로 전체의 43.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보자 27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약 5억 6천만 원이었고 그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자는 무소속 김기웅 군수 후보자로 재산 신고액이 약 67억 3,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는 후보는 1명으로 금액은 약 1억 4,85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자는 6명으로 22.2%로 분석됐습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서천군 관내 13개 읍면별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투표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를 제외한 선거인은 누구든 가능하며 서천 문예의 전당을 비롯해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와 학교 등 13곳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한편 서천군의 유권자 수는 전체 인구 55,420명 중 약 88.4%인 48,975명이며 사전투표는 관내외 선거인을 구분해서 투표용지를 현장 출력해 배부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농번기를 맞아 농가에서는 모내기로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속에서 땀 흘려야 하지만 현장에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김나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린 모가 담긴 모판을 하나하나 이양기에 싣습니다. 모판이 가득 채워진 이양기가 지나가자 논 전체에 푸른 빛이 돕니다. 편리하죠. 기계 와가지고 뭐 농약도 이제 드론으로 주고 뭐 이거 씹는 거 같은 것도 이제 이양기나 트랙터 같은 거 좋아지니까 이제. 근데 빠르고 좀 편해졌어요. 아직 모내기를 시작하지 않은 농가들도 미리 채워둔 논에 물을 빼고 논을 다집니다. 모내기철을 맞아 6월까지 순차적으로 모내기가 이루어집니다. 농사를 시작한 농민들은 올해도 풍년이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비가 잘 안 오면 좋지만 너무 또 안 와도 안 되고 잘 됐으면 좋죠. 하나님이 보태줘야 성공하고 먹는 사람들도 풍년하고. 추수가 있을 10월까지 날씨도 잘 도와야겠지만 모내기 과정에서의 피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파종을 해서 약 한 3, 4일 정도 상자 쌓기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외부 온도가 고온이거나 햇빛이 많을 때는 좀 더 하루 정도 당겨서 모짜리를 설치하는 것이 고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노동시간 준수 등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종일 햇볕 속에서 힘은 들지만 풍년 농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립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농가에는 모 심기에 한창입니다. 푸르게 자라날 새싹만큼이나 농민들의 얼굴에도 푸른 미소가 가득해지길 기대해봅니다. SBN 뉴스 김남무입니다. 어릴 적 도감에서만 봤던 곤충 잡아먹는 식충식물. 서식 환경이 까다로워 국내에서는 흔히 보기 힘든데요. 국립생태원에서 전 세계 식충식물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안경달 기자가 안내합니다. 매끈한 원통형 잎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표주박이나 주전자를 연상시켜 주전자 식물이라고도 불리는 네펜테스입니다. 자극을 받으면 2개의 잎을 다무는 파리 지옥도 있습니다. 모두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식충식물입니다. 특이한 색상과 생김새가 곤충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관람객들도 유혹합니다. 기분도 좋고 너무 신기한 걸 봐서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동생들도 너무 좋아하고. TV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되게 이렇게 작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반대로 이제 생각보다 큰 것도 있었고, 실제로 보니까 사진으로는 가늠하기 힘든 크기 같은 거를 볼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국립생태원의 식충식물 특별전, 매혹과 냉혹함의 공존 벌레 잡는 식물 이야기는 올해로 2회째 관람객에게 전 세계에 있는 식충식물을 선보입니다. 서식지에 따라 대륙별로 구분해 배치한 점이 특징입니다. 학습 부스에는 자세히 관찰하고 만져볼 수 있는 체험관과 트리가트, 식충식물 생태 이야기 칸이 자리했습니다. 전시와 더불어 식충식물 정원과 학습 부스,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식충식물은 모두 70여 종. 국립생태원은 이를 포함해 전 세계 19속 식충식물 중 13속을 확보하고 관리 중입니다. 전용 온실에서 관리 전담팀이 서식지의 환경을 항시 유지합니다. 다수의 종을 보유한 만큼 개개의 또 특성에 맞게끔 관리하는 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생태적인 특성에 맞춰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원은 추후 전 세계 19속의 식충식물을 모두 수집한 후 연구와 전시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감을 뚫고 나온 듯한 식충식물들의 매혹적인 자태는 8월 12일까지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지중해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SBN 뉴스 안경달입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아 더욱 다채로워진 꿀갑축제. 싱싱한 꼴뚜기와 갑오징어를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수산물 축제죠. 이른만큼이나 즐거운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하늘 높이 떠있는 플랜카드와 오색 풍선들이 꿀갑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각설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길목은 축제를 즐기는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갑오징어가 신기한 듯 아이는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인 만큼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나왔는데 날씨도 좋고 되게 활기차고
되게 신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오징어 중 가장 맛있기로 소문난 갑오징어와 단백질과 타우린이 풍부한 꼴뚜기. 금강 하구와 서해 바다가 맞닿은 장항 앞바다에서 잡은 갑오징어와 꼴뚜기는 제철을 맞아 그 맛이 더욱 좋습니다. 아무래도 꼴값 축제다 보니까 갑오징어 숙회랑 갑오징어 회랑 광어회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 갑오징어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매 부스, 먹거리 공간 등 다양한 재미가 더해지며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공예 부스에서는 비누 만들기 체험도 한창입니다. 올해부터는 갑오징어 광어 맨손 잡기 체험, 수산물 가요제 등 다채로운 참여형 행사도 추가됐습니다. 특히 수산물 가요제에는 관광객과 서천 주민들이 함께하며 흥이 넘치는 신나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개막식 행사에는 조흥철 수산업협동조합장과 어민을 비롯해 지역민과 관광객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하루 축제에만 5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축제를 주관한 서천군 어민회는 수익금 전액을 서천군 장애인협회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예, 전국 국민들, 우리 서천군 군민들 꼴값 축제 많이 사주셔서 많은 오징어와 꼴뚜기 잡수시고 힘내시고 재단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봉사해서 만족감을 대일처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해 더욱 풍성해진 꼴값 축제.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천을 알리는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SBN 뉴스 김가람입니다. 서천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장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은 장안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역 유통 및 생활 중심지로서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 문화와 관광 자원을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방안으로는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장안시장 활성화 전략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등 3가지 범주로 분류해 사업을 발굴했으며 또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3단계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은 이번 연구 용역을 기반으로 장안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해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도부터 단계별로 국비를 확보해 장안 전통시장을 포함한 장안 지역의 소규모 점포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천군은 동백대교 개통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동백대교 개통 대응 전략 추진 현황 보고회를 지난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인구 종합대책은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행복한 출산 양육 환경, 정주 여건 개선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하고 동백대교 개통 대응책은 내부 역량 강화, 서천군상 상생 발전, 홍보 마케팅 강화 등 3개 분야로 분류해 추진합니다. 군은 이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백대교 개통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천 문예의 전당에서 열린 와이즈 발레단과 함께하는 발레갈라 콘서트가 지난달 28일 630석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공연은 서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에 맞춰 와이즈 발레단의 발레가 더해졌고 발레 3대 걸작으로 꼽히는 백조의 호수, 지젤, 호두까기 인연 등 공연이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서천군에서 발레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김기룡 와이즈 발레단 단장의 해설이 곁들여지며 관객의 이해를 도왔고 무대 중간마다 뜨거운 박수갈채가 이어지는 등 서천군민의 수준 높은 관객 매너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다음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오는 26일 오후 7시 양악과 국악의 만남입니다. 서천군 보건소는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자 3,000명을 우선 대상으로 환자 발견과 등록 관리 및 지속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약제비 일부를 5월부터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서천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자이며 지원 절차는 병의원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고 고혈압 등록 관리에 동의해야 합니다. 서천군은 27개 약국과 협약을 실시했으며 동의하여 처방을 받은 곳 어느 곳에서든 감면받을 수 있고 질환당 약제비는 월 1회 3,000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해 고혈압 당뇨병 건강교실을 매주 목요일 10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8시 30분쯤 마서면 개동리에 있는 69살 유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날 화재로 주택이 반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1,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당시 옆집에서 지붕 개량 공사를 하던 인부가 발견해 신고함에 따라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집주인 유모 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불로 천정 부분 전선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SB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